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의 표정은 어제보다 한결 밝았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부터 또 내년 1월 5일에 열리는 CES, 그리고 바로 이어서 9일에 열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오늘은 또 내년도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멘텀을 두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중심으로 또 발빠른 순환매가 연출되면서 코스피는 0.68% 상승해 2,330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700선으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또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을 내놓으면서 정말 많은 물량을 내놓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종목 장세가 정말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만큼 정말 장중 전략을 제대로 펼치셨다면 아마 수익도 잘 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으셨다면 오늘 주식오락관 일부를 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익원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종목 대응을 위한 전략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료 찾기부터 또 차트까지 분석을 해볼 텐데 저희 이지은 전문가님이 재료 발굴과 또 기술 분석에 워낙 도가 트신 분이고 또 남다른 종목 선별 그리고 요즘 시장에 맞는 전략을 딱 맞게 세워주실 뿐더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과 장중 전략, 기본과 기술 모두 챙겨가면서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한번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분과 함께 했을 때 어떤 수익 담아가실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죠. 이 종목들 모두가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공략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먼저 19%대 코퍼스 코리아, 연우도 확인이 되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35% 육박하고 있네요. 펜 엔터테인먼트 22% 이상 담아가고 와이즈버즈, 사마네트웍스 13%대 그리고 청담글로벌도 11% 훨씬 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뭐 테마면 테마, 뭐 개별 이슈면 개별 이슈 이렇게 정말 트렌디한 종목들 장중에 싹 잡아주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서는 관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타점 전략이 매일같이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여러분 포트에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실 수 있도록 필살기 종목으로 준비가 돼 있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타점 전략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이렇게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1월에 빅 이벤트로 수혜를 입을 K바이오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최근 개별 이슈로 또 종목별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줬던 제약바이오 쪽이기도 한데 앞서서 또 언급을 드리기도 했지만 내년 1월 9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이 됩니다. 그간의 컨퍼런스보다 더 기대감이 실리는 점은 3년 만에 이 컨퍼런스가 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 상세한 이슈 해석과 함께 제약바이오주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포지션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또 확실하게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는 리오프닝주가 드디어 가속 페달을 밟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이 내년부터 입국자 시설 격리와 또 PCR 검사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로 코로나의 마침표를 찍은 듯한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리오프닝 전반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또 리오프닝 주의 범위는 정말 넓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실적 개선이 시작된 필살기 종목으로 찐 상승 종목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을 위한 꿀팁 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요즘 시장을 보면 좀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식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가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빨간불을 켜내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심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만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수우파가 여러분들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좋은 종목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거래일 안에서 단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 아니 1월 달에도 봐도 좋은 종목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노란 톡방도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네. 너무 멋있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어디 좋은 데 가시나요?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연말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연말 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분위기 물씬 풍겨주시면서 수익까지 잔뜩 담아주실 것 같아요. 좋아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연말 분위기와 함께 또 수익도 가득 담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이 두 분과 함께 수익도 또 든든히 담아가실 방법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 또 세세하게 읽어봐야죠.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빨간불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게 개인들이 물량을 진짜 많이 던져내긴 던졌죠. 했거든요. 그래서 또 대주주 회피 물량 동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장 해석하고 계실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많이 또 점프를 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데 벌써 공개가 됐는데 북한 좀 압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걱정하신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이번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흔들지 않을까. 또 시간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잘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 또 대만 인근에다가 군용기를 70대 이상 동원을 한 이슈까지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방산 섹터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잘 버텨주는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들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국발 호재
호재가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을 얘기하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일본이 좀 정책을 바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 같지 않게 금리를 올리려는 이런 스탠스가 나오는 일본을 보면서 시장이 또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다라는 이런 발언이 또 나왔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 건 바로 중국발 호재의 훈풍이 불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굉장히 빠르게 넓게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상태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거기다 중국에 대한 재개방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게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경제활동 재개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다양하게 경제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기대감을 굉장히 싫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그리고 미디어 방송에서도 장중에든 아니면 장 마감 후에든 좀 저희가 브리핑들을 해드리는데 중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부양책들을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다른 나라고 하여금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양책이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증시 부양책이 가동이 됐는데 내년에 거래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없앨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 나왔고 또 광둥성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해제된다라는 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더 훈훈하게 불어 올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쪽의 정책이 변화가 됐다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월 8일부터는 입국 후 시설 격리라든지 PCR 검사를 폐지를 한대요.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 증가에도 리오프닝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됐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실릴 수 있고 우리나라 오늘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봐도 충분히 굉장히 투심이 이쪽으로 많이 쏠려갔다. 그래서 시장을 좀 끌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기조가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제가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코로나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인 재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급을 통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미래성, 산업에 대한 섹터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거로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아니길래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매매하시기는 진짜 힘든 구간에 왔습니다. 관련주들.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오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기관 매수세 유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물량을 던졌는데 그 물량을 기관이 고스란히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예요. 항상 개인이 팔면 증시는 오른다. 이거를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버티지 못해서 큰 손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난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서야 이제 시장이 다시 올라오나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미 시장이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끝까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지금은 버티는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의 아까운 소중한 물량 큰 손에게 넘기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주주 기준을 벗어나려면 지금 27일까지 오늘까지 매도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주주 회피성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증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켜냈다는 거는 기관 매수세, 저가 매수세 유입도 있었고 그리고 연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노리는 그런 수급도 좀 유입이 됐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배당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당을 받기 위한 오늘까지 매수해야지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한 물량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좀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은 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조용조용하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말 보석 같고 옥석 같고 1월 달을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막바지 그리고 내년 초 예탁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2022년 1월 달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1년 내내 증시가 정말 돈이 바짝 마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에 진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장세였는데 아마 이번에 2023년 1월 달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발 호재 훈풍 그리고 기관 매수세 거기다 1월 효과를 기대하고 들어오는 매수세들이 우리 시장의 추세 자체를 그렇게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확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1월 달에는 단기적으로 튀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1월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앵커님께서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신다고 하신다면 추세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1월 효과와 함께 1월의 일정까지 챙기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서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장 코멘트 정말 세세하게 봐주셨는데 일단 전략적인 부분들을 오늘 이슈에 한해서 잘 세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중국발 호재, 우리 시장의 호재가 우리 시장에도 정말 제대로 불었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 수급을 통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 특히나 오늘 혼자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에 함께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또 쉽고 재밌게 수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정말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또 저가 매수가 가능한 진주 같은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꼭 잡아야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잡을 수 있는 종목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전문가님이 또 같이 잡을 수 있는 전략들 세워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코멘트를 전문가님 또 이벤트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더 세세하게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어요.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달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오늘까지 매수하신 종목에 의해서 만약에 배당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마지막 매수일이 바로 오늘이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배당락일이라서 아마 배당을 진행하는 종목들이 배당하는 만큼 또 좀 하락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조금 변동폭이 있을 수 있다. 배당하는 종목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가 27일에 샀는데 28일에 매도해도 나는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7일에 매수해서 배당 받는 사람으로 딱 된다면 28일에 매도를 하셔도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19일은 바로 폐장일입니다. 네, 폐장일이라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하게 원래는 12월 31일이 휴장일인데 좀 하루 앞당겨서 주말이 껴서 12월 30일이 휴장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1월 3일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러 또 다시 돌아오는데 1월 2일이 연초 개장일이에요. 근데 개장일 날은 여러분들 9시에 증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투자가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좀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일단 좀 차트를 안 보고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차트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2300, 700선만 지켜줘도 좋겠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그런 최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61선 살짝 이탈을 했다가 빠르게 3거래일 안에
한거리 안에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00선이 이탈이 되나 했지만 그래도 단숨에 또 다시 한번 700선으로 회복이 되면서 우리를 좀 더 기대를 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 내일 모레까지 거래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막 좋다, 추세가 돌아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장이 완전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좀 기대감을 실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달 같이 대응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1월 달 풍성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1월에 또 많은 이벤트, 빅 이벤트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앞둔 모멘텀들 다 챙겨가면서 전략을 세우면 또 든든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흐름에 맞는 전략들 꼭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종목 전략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 분들 또 어떤 수익 챙겨 가셨는지 보시면 뭐 19% 이상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 뭐 코퍼스 코리아, 연우도 확인이 되고요. 35% 육박하는 키다리 스튜디오도 보이네요. 또 펜엔터테인먼트는 22.13% 챙겨가고 또 와이즈버즈, 사마네트워크스 13% 훨씬 넘고 있습니다. 청담글로벌은 11% 이상 수익 챙겨가는데 이렇게 진입 이후에 최고가 기준으로 뭐 테마면 테마, 그리고 뭐 개별 이슈면 개별 이슈 이렇게 뭐 장중에 재료부터 수급, 뭐 차트까지 진입 자리 뭐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종목별 전략을 든든하게 챙겨주시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꼭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수익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또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또 전략을 세워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의상도 이렇게 너무 멋지게 또 입고 오셔서 계속 전문가님을 부르고 싶어요. 네. 리뷰 좀 꼼꼼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지금까지 수익 냈던 종목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굉장히 이슈되는 종목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슈를 늦게 캐치를 하시다 보니까 이슈. 그쵸. 네. 이미 올라간 이후에 고점에서 잡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담글로벌도 수익을 크게 냈고 또 연우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슈 초입 구간에 잡아서 좋은 탄력이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데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어떻죠? 이미 올라가고 나서 화장품주가 좋네? 라고 생각하셔서 고점에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에 있어서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매수매도 타점을 또 정확하게 잡아주시니까 그만큼 또 수익 실현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청담글로벌, 연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슈도 이렇게 관련해서 또 잡아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슈 한번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핫하긴 핫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오늘 8일부터 입국 후 시설 격리, PCR 검사 폐지한다는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역시 끝나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좀 힘을 붙여두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국이 내달 8일자로 코로나를 갑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또 밝혔고요. 그리고 해외발 중국 입국자를 원래는 별도의 격리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 모니터링하는 굉장히 많은 점프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진짜 많은 해제가 들어가는 수순 좀 발표를 해줬는데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테마 부각 굉장히 세게 받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까 저희 수익률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화장품 관련주, 청담글로벌, 연우 이렇게 잡았는데 갈 것 같지 않은 종목은 잡지도 않습니다. 괜히 지지부진한 종목을 잡느니 그래서 내 포트 지저분하게 만드느니 정말 갈 것 같은 종목과 섹터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들 중에서 가장 강하게 탄력이 나와줬는데요. 한국화장품제조, 한국화장품, 청담글로벌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자,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청담글로벌 우리는 이미 먹고 나왔고 화장품 관련주 연우 먹고 나왔는데 이 종목들을 가만히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 남은 면세점, 항공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까다롭게 진입을 해야겠다. 너무 그냥 오른다고 따라잡기 매매가 아니라 좀 지켜보다가 눌림 나오면 적당하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노란 톡방에서 곧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 매매 예정이니까 오늘 꼭 들어오셔서 리오프닝 관련주 단기적으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봐주셨죠.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시설과 또 PCR 검사 폐지한다는 소식에 또 오늘 리오프닝 전반이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화장품 대형주부터 중소형주 전부 다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은 관련주 특징주로 한국화장품 그리고 청담글로벌 특징주로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이슈, 즉 재료죠. 재료를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 안에서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만 잡아주시는데 그렇게 또 청담글로벌 그리고 연우로도 19% 훨씬 넘고 청담글로벌 11% 이상의 수익을 담아주셨죠.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여러분도 든든한 수익 가져가고 싶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지금부터도 전략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이슈는 여러분들 좀 아실 거예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굉장히 제가 아까 북한에서 이제 무인기가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 무인기가 넘어오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드론 부대 조기 창설에 대한 지시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일단은 27일 북한 무인기를 우리 측 영토를 침투를 했어요. 침투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저도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런 지경까지 왔냐, 이렇게 많이 침투를 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우리는 인지를 했다. 그래서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고 드론 부대에 대한 창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의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오늘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원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삭감했었어요. 이쪽을 좀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삭감했던 예산을 이제 취소시키고 대응 전력에 대해서 예산을 오히려 증액을 하고 그리고 전력을 확충하겠다고 강조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관련주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후 들어서 수급이 싹 들어오면서 제이션 시스템을 대장주로 해서 지금 퍼스텍 그리고 네온테크, UA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드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장까지만 해도 이 종목들 지금 그냥 일회성 재료인가? 요즘에는 좀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약발이 떨어졌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으로 엮이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오후장 들어서 세게 붙어주는 이런 모습들 나와줬습니다. 퍼스텍도 어느 정도의 거래량 붙어줬고요. 지금 네온테크는 거래량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장주가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세게 돌파를 해줬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도 순환매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료가 세게 붙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쉬었다 가든 아니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던 보면은 관련해서 여기 말고도 관련주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정확한 맥점을 잡아서 매수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러한 종목들,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특징주들은 단기적인 탄력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들어온 UAM 관련주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를 봤을 때 뭐 북한의 무인기 도발 소식 잡아주셨는데 여기 안에서 UAM 관련주가 단기적인 탄력을 가져갈 걸로 확실히 또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략을 꼭 세워야 된다. 가져가서 꼭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관련된 관련주 그리고 전략 꼭 챙겨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슈와 또 관련 특징주 챙겨봤습니다. 꼭 저 많은 도움 또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는 필살기 담아드릴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살기라고 하면 또 전문가님이 그런 필살기 종목들 장중에 눈여겨보시다가 바로바로 수익 시그널을 포착해 주시는데 그렇게 내주시는 수익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셨던 이런 종목들이죠. 뭐 코퍼스 코리아, 키다리 스튜디오, 연우처럼 이렇게 뭐 장중에 뭐 테마성이건 개별 이슈건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방금 보셨던 수익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그런 필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필살기 섹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필살기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 바이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바이오가 굉장히 까다로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 그만큼 매력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꼭 봐야 되는 섹터로 제가 바이오를 콕 집었고 일단 1월 달에는 정말 굵직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큰 수익률을 안겨드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필살기 종목과 섹터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바이오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좀 좁게 바이오 하면은 뭐 병을 고치고 이런 쪽으로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심각하죠. 그리고 자원 부족 심각하죠. 환경 문제까지 심각한데 이거를 바이오와 또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이젠 바이오가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냥 단편적으로 약이니까 약이 잘 팔리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류 난제와 엮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라던가 더 넓어질 수 있는 사업의 구조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바이오 산업 전체 매출액이 2025년에 27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제약바이오주들이 한번 땅굴을 파고 들어가면 워낙에 주가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은 희망이 없다, 별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중에서 옥석 같은 종목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엄청난 성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우리가 영화만 봐도 이제는 정말 생명에 대한 공학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발전을 따라서 농업, 그리고 화학, 에너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 나라의 경제 성장까지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재료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요즘에 AI, 인공지능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AI 기술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신기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와 맞게 이거를 만들다 보면은
그 안에서 부가가치도 충분히 창출될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산업이고요. 이제는 1차원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바라볼 때가 더 이상 아니고 좀 더 넓은 시야로 바이오를 바라볼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맞춰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 그러한 종목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JP모건 컨퍼런스가 지금 3년 만에 정말 정확하게 대면으로 실시가 되는 거고, 지금 내노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모여서 대형 제약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시장인데, 각자의 파이프라인을 뽐내고 또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이제 계약들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건데, 3년 만에 대면이기 때문에 많은 건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금액도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의 크기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빛을 발할 만한 기업들, 지금 참가 기업들이 있는데 참가 기업들 많죠. 그중에 옥석을 오늘 가려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일단은 세계 주요국들이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주도권 뺏기기 위해서 뺏어 오기 위해서 왜 노력을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인류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또 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주도권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JP모건 컨퍼런스에 많은 다국적 기업들, 제약사들이 이제 또 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여기도 써놨지만 내년 1월 9일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일까지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늦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시면 지금은 배당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모이는 종목들에 많은 사람들이 좀 쏠려 있어요. 그렇지만 좀 시장을 한 발 빠르게 보는 사람들은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심상치 않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를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매수세가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그중에서도 굉장히 세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JP모건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그리고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ASCO 또 소화기암 심포지엄이 개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암학회 쪽이라서 굉장히 큰 행사예요. 이 행사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모멘텀이 있어도 일정 그리고 수급이 또 받쳐줘야 되는데, 운이 좋게 또 연초에 이런 학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정이. 근데 여기에 또 중국 코로나 치료제들이 터지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수급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치료제 관련돼서 수급이 들어갔던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이번 연도 초반에 괜찮으려나? 이렇게 기대하는 수급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손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주워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중국 치료제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음 스텝인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ASCO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딱 담으면 여러분들 투자가 확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일단은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등 계약 체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다.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잘 나가는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 큰 이슈, 그리고 크게 돈 버는 거는 바로 기술 협력,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에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기회가 바로 지금 1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이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좋은 산업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밀어줘야지 탄력을 세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산업 확대 움직임이 보이는 부분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신성장 4.0 전략을 세웠는데 그중에 이제 81조 원을 집중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성장, 이 중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에는 13조를 배정을 했단 말이죠. 이 중에 제약바이오도 들어가고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분야들이 들어가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은 많이 지금 경제가 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정부도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쪽에 여러 투자들을 펼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거기서 결코 소외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저는 딴 것보다도 이거를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제약바이오가 은근히 규제 때문에 펼쳐나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특히 생명공학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되게 이제 윤리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더욱더 큰 발전보다는 누르는 게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 위해서 또 투자를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입지, 기반 조성을 하고 또 지원, 세 공제, 그리고 거기다가 금융 지원까지도 이제 앞으로 좀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을 눌렀더니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풀고 정말 좋은 기업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바탕들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정부에서 밝혔고 일단은 정부도 이제는 바이오가 더 이상 단편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 기기를 빠른 시장에 이제 퍼뜨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규제 방안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가 그냥 한탕하는 기업이 아니라 쭉 우리가 앞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관련주, 필살주는 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굉장히 받을 만한 그런 종목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오늘 필살기 섹터로 꼽아주셨는데 JP모건 컨퍼런스부터 또 정책 모멘텀 오늘 이렇게 또 확실한 재료가 풍성하게 준비된 섹터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꼭 관심권에 둬야 할 섹터로 보이는데 어떤 종목 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완벽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전문가님과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 대표 네. 관련주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대표적인 종목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안 짚고 가면 아쉬우실 것 같아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도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을 하고 또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또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쏠리지만 일단은 좀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이 세게 받쳐주지 못하고 일단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락이 나왔다 좀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삼천당 제약인데 정말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탄력을 세게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환반변성 치료제인 아일리아 바이러시밀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탄력을 이어갔던 종목인데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슈, 종목이 정말 큰 이슈를 몰고 오면 역시나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러한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 지수와 무관하게 세게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는 게 바이오다. 오늘 또 필살기 종목도 후속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명문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는데 탈모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바닥권에서 탄력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종에 넣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필살기 종목인데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살기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돈 되는 종목은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 기술 계약해야지 정말 돈 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 나가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문의가 빗발친다. 정말 미팅을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다 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러브콜이 너무 쏟아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미국 회사와 1.6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 체결했다. 근데 이게 왜 큰 의미를 갖냐면 지금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이 쪼그라들었고 경제 상황이 쪼그라들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일어났다?
와, 이 회사 정말 기술력 좋은가 보다. 이 회사 능력 있나 보다. 검증을 받은 거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만나자는 문의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고요. 이 회사 정말 여러분들 최근에 수급, 정말 이 수급이 왜 들어왔을까요? 네, 이 수급 별 3개 주고 싶습니다. 이 수급이 들어왔고 이러한 탄력도 지금 갭 상승하고 나서 자리 이탈 없이 시장에 견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이 일정에 나 어느 정도 뽐내고 싶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기술 수축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예요. 이번에 이 기회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회사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자신 있다. 이번에 후속해서 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밝힌 만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플랫폼뿐만 아니라 굉장히 물질에 대한 파트너십, 거기다가 공동 임상 개발, 라이선싱에 대한 옵션들도 논의 중이고요. 큰 돈이 될 만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의 필살기 종목 첫 번째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굉장히 큰 종목인데 이 회사는 ASCO 아까 말씀드렸죠. 학회 일정이 또 있다고. 거기서 이번에 담도함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밝히는데 자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지켜주고 또 수급이 좀 더 들어왔다. 자, 이 얘기는 이번에 좀 겸사 결과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주가의 흐름으로 좀 표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세 번째 필살기 종목이랑 연결이 돼서 오늘은 제가 보너스로 한 종목을 더 준비를 한 건데 그 종목과 함께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지금 한국 내에서 이 회사는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ASCO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입증을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임상을 토대로 해서 지금 글로벌 임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또 다른 회사 굉장히 유명한 회사와 임상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시세가 폭발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저 이 종목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일단은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래도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터질 거니까.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줬고 오늘 오히려 저항 돌파가 세게 되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어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역시나 JP모건 헬스케어를 이제 나가는 그런 업체이고 첫 번째 기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빗발치는 문의 때문에 회사가 좀 힘들다, 미팅을 잡기 어렵다라는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파킨슨병 쪽으로 굉장히 좀 특화가 된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도 굉장히 큰 기술 수출을 따냈습니다. 프랑스와의 1조 3조 원 규모의 엄청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실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종목과 함께 ASCO 나가죠. 거기다 JP모건 헬스케어 학회 일정까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정을 다 가져가는 그런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 이번에 또 뭐 면역 항암에 대한 부분들,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공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세 번째 필살기 종목도 반드시 꼭 노란 톡방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살기 종목 정말 막강한 종목들 무려 3가지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근데 네. 이 자금이 받쳐주질 않아요. 네. 3개 다 살 수가 없어요. 아. 어떡하죠? 많이 줘서 좋지만 자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장이 최근에 안 좋았으니까 네.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자금 관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게 쓸데없는 종목들은 좀 없애고 차라리 갈 수 있는 갈롬가래 타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JP모건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 셋 중에 그래도 가장 유리한 거 하나 픽하자면 전문가님 원픽이 뭘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번, 3번이 너무 지금 박빙인데 모두 박빙인데 고르시오로. 기술적 분석까지 하면 1번인데 오. 재료로 보면 또 3번이 좀 더 강력해서 두 종목 다 여러분들에게 좀 선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1번은 들어요. 이제 기술 관련해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업체, 이제 3번은 거래량이 곧 터질 종목. 3번도 이렇게. 또 세도를 해요. 그렇군요. 둘 다 세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게 정말 막강한 종목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이 섹터를 왜 봐야 되는지 오늘 필살기 종목 세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주고 계신데 그만큼 1월에 있을 JP모건 컨퍼런스가 또 얼마나 큰 모멘텀인지 또 필살기 종목 세 가지를 통해서 또 증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력 관련해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업체, 그리고 두 번째 차트상 자리가 또 심상치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역시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으면서 거래량이 곧 터질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3번 조금 전문가님 더 애착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관련해서 모두 다 전략을 또 세워주실 거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련 전략도 함께 든든하게 세우시려면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 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